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요즘 마트 풍경이 달라졌다는 거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작년 연말부터 우리 냉장고 안을 채웠던 소주, 사이다, 탄산수, 이 페트병이 초록색이 아니라 투명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페트병에 색이 들어가게 되면 재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2020년 시작과 함께 마트 자율 포장대에 포장용 끈과 테이프가 사라졌습니다. 네. 오늘이 딱 15일째 되는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활성화하고 이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행이 되는 건데요. 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박스는 그대로 비치해 두는 건데 집에서 테이프를 가지고 오시거나 급한 대로 테이프를 사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은 버리고 우리 모두 환경을 먼저 생각해보면 더욱 좋겠죠?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추운데 어제보다 더 추워진 느낌도 들고 아침 기온이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또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도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4.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대기 속에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가끔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천안 2도, 세종 3도, 대전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태안 3도, 보령 3도, 서천 4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눈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최근 마트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전해드렸는데 네. 요 며칠 또 명절 맞이가 한창이더라고요. 네. 벌써부터 명절 선물들이 진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 곳곳의 전통시장에서는 설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소식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설 특가라는 이런 광고 문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또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 화폐는 명절을 맞아서 기존보다 할인율을 높여서 특별 추가 할인을 한다는 기사 우리가 또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요즘 설 풍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가족 여러분의 설 연휴 모습은 어떻게 될지, 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꼼꼼히 챙기자 행복한 설 준비라고요. 어떤 명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명절 풍경을 계획하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떡주부기 때문에 떡소리 나게 또 이수진 리포터는 설 명절 준비를 벌써부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설 준비 안 해도 벌써 마음부터 바빠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 아이고 세상에 그냥 이불 온천도 뜯어가지고 다시 꿰매놔야지 밑반찬이라도 몇 개 더 준비해야지 이렇게 동동거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딱 요 시간만큼은 고무장갑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네. 잠깐은 좀 여유를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아, 네. 역시 이 주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건 떡주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오늘 준비하신 소식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이제 여유를 찾을 준비 되셨다면 오늘 소식 함께 하실 텐데요. 매일이 매일 똑같아. 어쩌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야 지루하다 싶으실 텐데요. 요럴 때일수록 잠깐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활력소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가끔은 우아하게 또 이왕이면 유행한다는 것 요거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뚝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요즘 대세라는 뉴트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뉴트로가 뭔지 또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1912년. 가베가 유행을 하고 신여성이 등장하던 그때 그 시절. 2020년 트렌드. 앞으로도 뉴트로 열풍이 계속된다. 하오. 새롭다는 뜻의 뉴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가 합쳐진 뉴트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뉴트로 열풍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90년대 가수가 뉴트로 열풍을 타고 재조명되기도 했죠. 대전 도심 속에서도 뉴트로 열풍을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먼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사진관에 찾아가 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딱 들어서니까 시간이 고장난 벽시계 마냥 멈췄네. 시간이 고장난 건지 아니면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사진관은 온통 1900년대 개화기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복고지만 지금 촬영 세트장만 봐도 야 이거 연예인이나 돼야 이렇게 찍는 거지. 모델들이나 찍겠다 싶은데요. 딱 오시는 손님분들이 여기는 너무 예쁜데 저희랑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진 찍기 시작하면은 다들 웃으면서 너무 즐겁다고, 이 분위기 너무 예쁘다고, 심지어 셀카까지 찍다가 돌아가십니다. 이곳에선 옷차림부터 싹 바꿔야 한다는데요. 개화기 숙녀의 필수품 레이스와 망사부터 멋스러운 양복으로 의상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보면서 하나 둘 보면서 그렇지 한 번 더. 촬영 감독 말에 따라 카메라를 보면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찰칵. 어머나 이분들 150년 전쯤으로 타임머신 타고 오신 거 아닌가요? 그대는 경성 아가씨, 당신은 모던보이. 평상시 입는 옷차림하고도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요. 그 기분부터가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평소에는 이제 편하게 입는데 이렇게 또 차려입다 보니까 뭔가 그 시대로 뭔가 들어간 듯한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감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의상을 입고 찍을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기 때문에 기분도 좋고 친구들끼리도 잘 찍을 수 있어서 이제 2020년 이 순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명색이 사진관에 발을 디뎠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사진 한 장 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신해 볼까요? 뚝주부에서 개화기 숙녀로 변신 완료. 이제 1900년대 감성을 끌어올려서 사진을 찍기만 하면 되는데 오랜만에 사진을 찍으려니까 저도 떨리네요. 옷만 갈아입었을 뿐인데 무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설레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이번엔 뉴트로 감성 속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고풍스러운 소품이 가득한 이곳에선 말 그대로 다방 커피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커피 2스푼, 설탕 2스푼, 달달하게 탄 커피. 이 추억을 찾아온 중장년층부터 색다른 멋을 찾아온 청년층까지 손님들도 다양하시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던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찾아오게 됐는데 막상 오니까 이런 레트로 분위기가 정말 잘 맞아서 자주 찾아오게 될 것 같아요. 현대식으로 재조명한 뉴트로풍 다방. 곳곳에 자리한 정겨운 소품에 저절로 추억이 소환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커피 대신 달달한 다방 커피만 있던 시절. 휴대용 전화기가 없어서 약속을 하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던 그때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이 맛이죠.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이야 한 집 걸로 하나 흔하디 흔한 곳이 카페라고는 하지만 요 비율 제대로인 요 커피 맛에 그 추억 속에 있는 지금은 사라진 다방 몇 군데의 그 이름들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요 다방을 찾는 분들 이래서 많으신 건가 봐요. 누군데 이렇게 성냥을 쌓도록 오지를 않는 거야. 빨리 좀 오지. 커피 맛은 좋으네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대전시 유성구의 한 공방인데요. 바로 뉴트로 감성 가득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공방 안에 가득한 손뜨개 작품 보니까 이 어린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손뜨개 작품의 옛 추억과 요즘 감성을 담았다는 김혜정 대표를 소개합니다.
아니 이 눈에 보이는 털실하며 손뜨개라고 하면 예전 추억들 많이 떠오르죠. 네. 뭐 물론 모자에 목도리, 장갑까지 뭐 복고 열풍에 한몫하는 건 알겠는데 네. 뉴트로라고까지 할 거 뭐 있냐고요. 손뜨개라는 거의 자체에 대한 변함은 없지만요. 요즘 감성으로 새로 나온 실들이라든가 요즘 유행하는 컬러를 이용해서 나만의 디자인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서 예쁘게 떠보실 수 있고요. 또 소품뿐만 아니라 옷이나 그런 것도 많이 뜨셨었잖아요. 요즘에 뭐 인형이나 인테리어 소품 쪽에도 많이들 뜨고 계세요.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는 주부들이 많으셨는데요. 한 땀 한 땀 정성 어린 손뜨개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내 손을 거쳐간 작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북이 쌓일 정도네요. 네네. 음. 아이들도 제가 만든 작품을 좋아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떠올리면서 아이한테 어울리는 색깔, 모양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저도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생기고 기분도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뭐 예전에 또 엄마가 직접 이렇게 떠주셨던 거 생각하면 그때는 왜 저렇게 늦게까지 떴다 풀렀다 그러시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보통 정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또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출산을 앞두고 계세요. 네. 만삭의 산모인데요. 물론 아이 태교를 위해서 시작하셨겠죠. 어떠세요? 네, 태교로 처음에 손뜨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기 생각하면서 뜨개질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니트 같은 거 떠주시던 게 생각이 나서 엄마 많이 보고 싶네요.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작품의 가치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만든 이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고 뉴트로 감성까지 더해진 손뜨개 작품 정말 예쁘죠?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니까 이 손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이거 해본 게 언제야? 저 중고등학교 때 가정 시간에나 했을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학교 때 배웠던 기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몸이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해보시면 네네. 분명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자년 쥐띠해라서 이렇게 간단히 초보자분들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머리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마 미니마우스네요. 네네. 네. 쥐띠해와 잘 어울리는 귀여운 소품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기본 원형코 잡기로 손가락에 실을 감아 만든 둥근 고리에 짧은 뜨기를 해서 이어주면 된다네요. 여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요 코바늘을 뜨게 될 줄 알았더니 요거 하나만 이렇게 그냥 들여다보게 되네요. 네, 집중력 향상에 아주 좋은 취미예요. 근데 저도 이젠 네. 이렇게 들여다보는 나이가 됐나 봐요. 한쪽 귀가 될 작은 동그라미를 뜨고 난 뒤에 같은 방법으로 얼굴이 될 큰 동그라미를 떠주세요. 반대쪽에도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더 떠서 이어준 다음 글루건을 이용해서 집게핀에 붙여주면 직접 만든 수제 머리핀 완성입니다. 요거 하나에만 신경 써서 공들였지만 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네. 요거 아이 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욕심이 나네요. 요것도 한쪽에 양쪽에 이렇게 해서 어머 세상에. 아니 물론 머플러 이렇게 떠주고 또 스웨터 하나 만들어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 뉴트로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하루에 추억을 만들었으면 그것 또한 뉴트로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실 수 있어서 성취감도 느끼실 수 있고요. 아이들 머리핀이나 브로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사하다. 아우 포근포근해.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깨워주고 누군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뉴트로. 단순한 옛것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갈 수많은 이야기들이 뉴트로 열풍을 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네, 이 주부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주목할 만한, 즐길 만한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네. 이 뉴트로 세상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어요. 네, 뭐 작년 한 해 나이 불문, 또 구경 불문하고 뉴트로가 그야말로 인기몰이었는데요. 올해도 그 유행이 쭉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유, 뭐 남들 다 하니까 한번 해보지 뭐가 아니라 재밌는 추억거리잖아요. 아마 요 추억의 한 자락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요. 예. 가까운 90년대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개화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개화기까지. 네. 예. 그리고 이런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모던 보이 그리고 경성 아가씨의 모습으로 변신까지 할 수 있으니까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뉴트로라는 게 단순한 추억거리 회상을 넘어서서 옛것을 체험해보면서 신선함을 느끼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느껴본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연인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온 네.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또 어린 손자까지 함께 즐겨보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네. 어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똑주가 소개하는 뉴트로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앞서 뉴트로의 세상을 소개해드린 이수진 리포터가 계속해서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아주 가볍게 출발해보죠. 앞서 궁금한 거 이슈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요거와 관련된 장소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3, 2, 1. 과거의 유행이나 문화를 재발굴해 현대에 맞춰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으로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을 뜻하는 신조어. 이건 뭘까요? 1번 레트로, 2번 뉴트로, 3번 순삭. 네, 바로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딱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거다 하고 바로 푸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 이 문제, 이 보기를 봤을 때 네. 새로운 트로트의 장르인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트로트의 장르. 네. 예. 근데 그게 아니었죠. 트로트, 트로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흥이 저절로 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 어떤 답 선택하셨습니까?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뉴트로였습니다. 새로움과 복고를 합친 신조어죠. 단순히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행이나 문화를 현대에 맞춰서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복각해서 즐기는 걸 뜻합니다. 네. 자, 이렇게 신조어, 새로 생긴 말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신세대와 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평소에 이게 젊다고 자부하는 저도 어제 보기에 나왔던 순삭이라는 이 단어를 몰라서 좀 난감했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저처럼 순삭, 순간 삭제 당합니다. 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고목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작은 갓과 호리호리한 형태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는 이 버섯은 무엇일까요? 1번 송이버섯, 2번 표고버섯, 3번 팽이버섯. 네. 저는 된장찌개를 끓일 때 이 버섯을 꼭 넣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왠지 넣죠. 이름만 들으면 머리를 좀 많이 써야 할 때 먹어야 되지 않을까. 머리를 많이 써야 네, 돼. 왜요? 왠지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좀 팽팽 잘 돌아갈 것 같은.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넣어야겠네요. 예. 아주 그냥 그 순간에 팽팽 잘 풀렸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팽이버섯입니다. 팽나무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 팽이버섯은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죠. 버섯 키토산이 풍부해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요. 양배추보다 2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대요.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이 팽이버섯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운전하다 보면 뭐 몇 번이고 이정표들 만나게 되는데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이정표의 IC는 나들목, JC는 갈림목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고속도로 탈 때 많이
봤을 때도 네. 많이 쓰는 말인데 IC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거 이게 좀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네. 예, 이런 곳을 우리가 IC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나가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JC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J, J 할 때 이렇게 좀 네, 많이 보지 않았나 네. 고속도로가. 네. 그러면 지금 두 분은 O 쪽으로 방향을 많이 쏠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고르셨습니까? O냐 X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인터체인지의 약자 IC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연결하는 나들목을 뜻하고요. 정크션의 약자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죠. 갈림목 또는 분기점을 뜻합니다. 네. 네. 이외에도 톨게이트의 줄임말인 TG 그리고 휴게소의 줄임말인 SA가 있습니다. 또 IC와 JC는 차선 변경이 생기는 구간인 만큼 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그 IC 대신 나들목 이런 단어를 더 네. 많이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향해 가죠. 문제 주세요. 네, 기왕이 좀 알기 쉽게 그냥 해놓으면 참 좋을 텐데. 자,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염증이 장의 모든 층을 침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속적인 복통과 설사, 장출혈이 나타나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크론병, 2번 담관염, 3번 장결핵. 네. 저는 이 질환 네. 명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뽀로로를 참 좋아하잖아요. 네. 그 캐릭터를. 예. 그 친구 중에 예, 또 이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요. 크렁크렁 하는 애가 있거든요. 예, 크렁크렁크렁 하는 그 예, 공룡 악어인가 같은 애가 있어요. 공룡인가는. 예. 오, 악어인가요? 오. 악어인가요? 공룡인지 악어인지 모르겠는데. 아시죠? 예, 아이 키워보니까 알죠. 예. 자, 여기서 연상을 하시고 퀴즈를 푸셨다면 어렵지 않게들 푸셨을까요? 물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요즘 손주들 많이 돌보고 네. 계시고 또 젊은 세대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 1번 크론병이었습니다. 소화관 전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이죠. 정확한 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환경이 오염이 심해지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크론병은 한 번 발병을 하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별로 환자가 많지 않았는데 서구화되면서 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많이 갸우뚱하지 않고 풀어오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문제 우리말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에서 매우 달다, 베푸는 정이 매우 두텁다를 뜻하는 말로 알맞은 거 뭘까요? 1번 다디 달다, 2번 달디 달다. 네. 헷갈리시죠? 네. 예. 그냥 뭐 간결하게 노래로 예, 좀 힌트를 드리자면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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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예, 이겁니다. 이상은 씨의 노래였죠. 담다디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옛날 사람. 저도 장단을 맞추게 되는데요. 담다디가 뜬금없이 왜 나왔냐. 나올만 해서 나왔네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답은 1번 다디 달다가 맞대요. 입맛이 당기도록 맛이 달다,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를 뜻하는 달다의 강조 표현이죠. 매우 달다, 베푸는 정이 매우 두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사탕이 다디 달다, 다디단 초콜릿처럼 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오늘도 아침에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힌트를 드리고자 잠깐 노래를 좀 전해드렸는데 네. 계속 그 노래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가족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우리 이런 놀이 있었잖아요. 네. 뭐 시장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배추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배추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있고 이러다 그래요. 보면 끝도 없겠는데요. 그렇죠. 계속 나오죠. 네. 예. 여기에 도서관을 붙여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이 있고 책도 있고 예, 네, 또 뭐. 책이 있고 예. 이상하게 그 책만 줄줄줄 나오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들 요즘엔 이런 도서관이나 책방에 책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책은 당연하게 있고요. 또 다양한 놀이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테마와 문화가 있는 이색 도서관과 독립 서점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책 그 이상의 즐거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책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 한 번쯤 꿈꿔봤던 도서관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도 받고 내 안에 있는 애를 꺼내서 좀 더 성숙해보고 싶어서요. 책이 주는 마음의 양식, 그 이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문을 연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을 먼저 찾았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이름은 물론 설계에도 많은 공을 들인 곳이라고 하네요. 권장님, 여기는 공간이 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카페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그 답답한 독서실 분위기 나는 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편하게 대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그림책부터 분야별 전문 서적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행복한 책 놀이터와 쉼터를 표방합니다. 집에서처럼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딱 돼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 하는 데가 있나요? 우주로 떠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주로요? 네. 지은 씨도 가봐야겠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 나이요? 여자 나이는 비밀인데요? 끝내 나이를 말하지 않고 우주로 입장엔 성공했지만요. 사실 이곳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우주로 1216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2세에서 16세는 그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중간에 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윈 세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게임과 악기 연주, 만들기 등도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왜 여기 도서관인데 책 안 읽고 이러고 있어요? 네, 10대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노는 공간이에요. 책은 안 읽어요? 읽어요. 무슨 책? 약간 저는 철학책 같은 거 좋아해요. 지금 책에 숲이에요, 숲. 내 집보다 편하고 카페가 부럽지 않은 도서관. 이곳에선 맨몸으로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겠죠. 읽히지 않았던 글이 그냥 막 읽혀요, 막 읽혀. 와, 도서관은 답답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 집이 더 답답해요. 책과의 특별한 데이트를 위해 찾은 곳. 이번엔 시장 같은데요. 마음의 양식도 좋지만 역시 내 이 배부터 채워야지. 여기 서점이 있다는데? 서점이요? 뭔 서점? 젊은 감성이 살아있는 2층 청년몰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여기 진짜 책방이 있어요. 저도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시장 안에 서점이 다 있네요? 네. 시장에 있을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책도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주현, 김선경 부부가 운영하는 동네 책방. 부부는 작가와 독자뿐 아니라 지역의 책방 사장님들과도 교류하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은 또 다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서점하고 또 다르게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소통하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행사도 하고 이런 식의 공간을 또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시장 안에 책방만큼 또 어울리는 게 없죠. 이제 이곳의 책도 만나봐야겠죠. 그런데 책장에 꽂힌 분류표가 좀 재밌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그냥 다른 서점들이랑 달리 분류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3평의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좋은 책들을 많이 담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우리 손님들이 가장 먼저 오셨을 때 보실 수 있게 또 마련했고, 저희가 특별히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작가님들의 시집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은 씨는 어떤 책을 고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모른다고 하면 저희 책방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해서 나를 만약에 알면 거기에 맞는 책도 저희가 추천해 주거든요.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7에너지도 있고 4에너지도 있어서 약간 감정의 기복이 무척 심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4번 예술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장점이구나, 이걸 좀 더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곳에선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의 일상을 좀 이런 창조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일단 주시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이번엔 좀 한적한 외곽으로 가봅니다. 10여 년 전 사라질 뻔한 한옥 세 채를 옮기며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고즈넉한 한옥에서 만난 책방. 이곳에선 또 어떤 매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아니 주변에 보니까 산밖에 없어요. 네. 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책방을 여시게 되셨어요? 사실 근처에 서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너무나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저희 전주 쪽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독립서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거리가 멀어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고 합니다. 한옥이라는 어떤 공간 속에 이런 그 책들을 갖다 놨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정감 있어 보였고요. 사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 같기도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특별한 포장의 책도 손님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시크릿북으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문장만 써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좋아서 어렸을 때를 추억하는 그런 소설책일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들의 북 콘서트를 기획해 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점들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이곳까지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은 책방 바로 옆에 자리한 한옥고택에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 책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며 힐링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편하고 알찬 휴식이 없겠죠. 방에 들어서면 이렇게 추천 도서들이 반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요. 이 책은 뭐예요? 아, 저희가 방마다 이제 그때 추천신 이제 도서들을 비치해 놓는데 그냥 여기에선 시집을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심이 절로 일어나는. 시심, 우와, 시심. 일어나죠. 그럼 사장님, 지금 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네. 책과 함께 놀고 즐기며 쉴 수 있는 하루. 책과의 데이트는 하루 해가 짧습니다.
감독님, 촬영 끝났죠? 저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문 닫을게요. 촬영 됐습니다. 아직도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책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네, 이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도서관이 확 바뀌었고 네. 작은 책방이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난 이야기 함께했는데 더 이상 이 책이 지루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팍팍 들죠.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그 한옥 고택의 책방에 눈길이 가던데요. 그 시골 풍경에 젖어들 수도 있고요. 그 한옥 특유의 고즈넉함과 함께 신선 노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신선 노름. 예. 이 표현 괜찮네요. 예. 자, 이어지는 순서 수요 초대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 갈등을 빚었을 때 법대로 해, 네. 법대로 하자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럴 그렇습니다. 때 과연 우리가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 법을 잘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UNI 신동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2020년부터 달라진 법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1월 1일부터 달라진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마다 1월 1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고 올해 또한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며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확대되고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가 강화됩니다. 또한 부동산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신설되고 개정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근로기준법 변화에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가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급여는 올해 179만 5,31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160원 정도가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기업 규모별 차등 시행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인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된 이후에 올해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되는데요. 다만 1년간 유예제도 계도 기간이 적용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런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육아휴직 제도도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해 아빠 육아휴직 제도, 보너스 제도가 실시된 데 이어서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예를 들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이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서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도 신설되었는데요.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그리고 은퇴 준비, 학업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하 사업장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경력 단절 여성 인정 요건이 완화되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서 퇴직 후 3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하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3년에서 10년 그리고 그 동일 기업
바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만 경력단절 여성으로 인정되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2년 동안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도 3년간 소득세의 7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2019년 이 부동산 시장 정말 뜨거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뜨거운 열기를 좀 잠재우고자 2020년부터는 부동산 규제가 강력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자,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올해는 대출, 세금,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또 다주택 소유자의 취득세가 오르는 등 전반적인 세부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어서 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1월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시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작년까지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관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라는 기간을 있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만약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전세 자금을 이용한 갭 투자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정부는 새해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전세 대출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이고 보증보험 회사의 그 보증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제한들이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율이 세분화되는데요. 취득세율은 새해부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종전의 2%에서 이제 세분화되어서 1.01%에서 2.95%까지 세분화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4%로 크게 부담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도가 또 바뀌는데 오늘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당겨집니다. 이는 거래 즉시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부동산법과 또 근로기준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법 외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최근 거리에 나가면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동 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제품에 관련된 안전 기준이 마련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최대 30kg까지로 그 무게가 제한되고요. 그리고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 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올 2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 전동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전동 킥보드 운행할 때 어떻게 운전면허처럼 특정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현행 전기 모터를 단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이 스마트 모빌리티 등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가 있어야만 이것들을 탈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작년에 6월 25일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면허 정지 기간에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탈 때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서 벌금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좀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짚어보자면 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은 전동 네.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게 더 상위의 이제 면허기 때문에 아. 전동 킥보드는 탈 수 있고 그럼 자동차 만약에 면허가 없더라도 없으면? 네, 예.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면허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오토바이 면허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그것이 있으면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을 탈 수 있게 되는 근데 것입니다. 그 전동 킥보드 청소년들도 많이 타는 걸 볼 수가 예, 있거든요. 일정 그 이제 모터가 달린 경우라면 그런 예. 면허가 있어야만 사실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냥 이런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는 거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느 기준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아. 그 기준에 대해서 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부모가 이걸 좀 꼼꼼히 좀 따져서 네, 우리 아이가 맞습니다. 혹시나 그 용량 이상의 킥보드를 타고 있다면 네. 면허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음주운전은 자동차도 자전거도 그리고 전동 킥보드까지 해당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규제 강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이라고 하는 그 구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연말에 통과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어린이 교통 안전 등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운전자가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그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이 강화되었지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감속하시고 또 안전운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런 스쿨존의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명시하였고 또 스쿨존 중에서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통행이 확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더 강화하여서 시속 20km 이내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개정된 법률 중에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점 놓치지 않도록 좀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보육지원 체계도 개편되어서 3월 1일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권과 주민등록증도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 번호가 임의 번호로 방식으로 부여되는 그렇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는 그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서 소와 돼지에게만 적용되던 축산물 이력제가 올 1월부터 닭과 오리, 계란에도 적용되어서 가축 출생과 도축, 유통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요즘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인식도 변화하고 또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교통법규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가솔린, LPG 차량, 이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까지 세제 혜택 지원이 확대되어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사용하시는 타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경유차가 아닌 신차 구매 시에 이런 개별 서비스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과징금 규제가 상향된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이 줄어서 8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런 제도들 이렇게 좁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 모두 함께 지키자는 하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 모두가 잘 지켜서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동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워낙 포근했던 터라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낮에는 4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보온에 신경 쓴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대기 속에 세종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가끔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천안 2도, 세종 3도, 대전 4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 홍성 3도, 예산 2도, 보령 3도에 머물겠습니다. 파도는 모두 낮게 일겠고요.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족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꼼꼼히 챙기자 행복한 설 준비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813번님, 명절에는 음식 준비가 가장 큰 몫이라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음식 중 따뜻하고 맛있는 전이 최고죠. 네. 올해도 열심히 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와, 한가득이네요. 푸짐하게 그냥 네. 많이도 전 붙이셨네요. 네. 예. 8144번님, 명절을 맞아 친척들에게 선물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선물 받고 기뻐할 모습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예. 7658번님, 작년 설에는 세뱃돈으로 윷놀이 하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면 윷을 잘 던질 수 있을까? 미리 연습 좀 오. 하려고요. 네. 오, 이것도 좀 기술이 필요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5646번님, 명절 전에는 항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차례 음식을 만든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봉사하고 있어요. 이번 설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행복을 전하려고요. 와, 마음이 정말 따뜻하시네요. 그래요, 멋지십니다. 네. 이렇게 항상 명절에 봉사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으쌰으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0795번님, 색이 참 곱죠? 예, 어머님이 힘들어하셔서 올해부터는 떡국떡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색 떡으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과 오색 떡국 먹을 생각에 설날 아침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와, 알록달록 얼마나 예쁠까요?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네. 예. 0180번님, 명절 전에 예쁘게 머리하고 있지요. 올해도 예쁘게 단장하고 기분 좋은 설을 보낼 계획입니다. 와. 꽃단장 하시고 예, 가족들 또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 네. 웃음꽃을 피울 수 있겠어요. 예. 자, 이렇게 오늘도 가족 여러분이 많은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명절 준비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네. 빨리 고향 앞으로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설레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례기획전 지연의 터 인간의 문의전이 3월 1일까지 대전 복합터미널 DTC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한국미술협회 대전시 지회의 기획전 2020 새롭게 걷다전 가치의 가치를 2월 10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정기공연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신년음악회가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20 이응로 미술관 소장품전 예술가의 방이 3월 22일까지 대전 이응로 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당진에서 만나는 특별 전시 반고흐 그 위대한 여정이 2월 9일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펼쳐지고 소프라노 황소미, 바리톤 김주택과 함께하는 천안 2020 신년음악회가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 와유. 이번 주는 충남 태안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서해 수중 유물을 만나는 태안 해양유물 전시관 둘러보기, 바다의 향을 느낄 수 있는 박속 낙지탕 맛보기, 그리고 얼마 전 개통된 원산 안면대교 소식까지 내일 아침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예비 소집이 이달 초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입학 자녀가 있다면은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설레겠어요. 설렘 마음과 함께 분주하게 준비할 거리도 많이 있는데 꼼꼼하게 좀 챙겨볼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쁜 책가방도 사고 필기구도 사고 또 뭐 빠뜨린 게 없는지 꼼꼼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필수 항목에 접종을 모두 마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빠진 게 있다면 꼭 챙겨야겠습니다. 접종 기간은 2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예.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